한국과 러시아의 동맹 소식에 동북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첨단 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협력할 경우 막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는 최근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발벗고 나서서 한국을 도왔습니다. 중국발 묘소 대란으로 한국이 비상사태에 놓이자 러시아는 곧바로 대응해 한국의 묘소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던 돈독한 사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동맹 조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나라 간 군사 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 개발에 있어 신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한러간 불곰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불곰 사업이 재개될 경우 한국은 더욱 막강한 군사 기술을 습득해 무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횡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 될수록 일본과 중국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추진하게 될 역대급 협력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본 일본과 중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항공기는 물론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국-2가 아랍에미리트 UAE와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의 핵심 축인 천국-2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가 자그마치 35억 달러, 한화약 4조 1,352억 원에 이르는데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UAE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천국은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수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UAE에 천국을 대규모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천국-2는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원래 천궁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빌린 경협 차관을 무기 및 방산 기술로 대신 상환하는 불금 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정부 주도하에 우리 기술로 개발에 착수해 2011년 연구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우리 군이 다수 운명 중입니다. 시작은 러시아의 기술이었지만 결국 우리만의 기술로 발전시켜 수출까지 성공한 것이죠. 이처럼 천국-2차 수출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불금 사업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했던 국방협력인 불금 사업을 시작으로 한러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경제를 흔들었던 묘소 파동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곧바로 대응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요소를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알렉세이 체몬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요소의 추가 공급원 확보에 관심이 크다며 러시아 대기업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한국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선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러시아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한국은 의리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1997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 등은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진위를 지켰습니다. 당시 일본의 회사들이 뒤도만 돌아보고 모두 떠났던 것과는 다른데요. 결국 러시아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토요타 등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현재도 줄줄이 하락세이며 급기야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철수한 상황입니다. 반면 현재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척에 필요한 세빙선과 LNG선을 모두 한국에 주문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자동차, 가전을 비롯한 한국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밤중하듯 2020년에 실시한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이미지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15개 나라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8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러시아를 두고 일부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아직 러시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및 기술이 필요하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각종 경제 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러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 큰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영토의 크기가 한반도의 77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요. 영토의 대부분이 중위도 또는 고위도의 한랭한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아직도 다 개발되지 못한 광대한 지역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은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러시아가 다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건 사업인 극동 지역 개발은 자본과 기술, 노동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자신들을 도와 극동 개발을 추진할 경제적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잦았고 현재 겉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기밀 해킹과 중국인 대량 이조 문제 등으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역시 러일 전쟁과 쿠릴 열도 분쟁 등에 러시아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극동 개발의 파트너로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호적 관계를 이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극동 개발의 파트너도 한국인데요. 러시아는 사할린의 가스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시설의 구축을 포함한 여러 투자, 제만을 한국에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수린이라는 러시아의 전략가는 아예 시베리아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 국가를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역시 극동 개발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이 유라시아의 육상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풀리고 북한이 협조하는 경우 남한의 철도를 북한을 경유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하면 유럽으로 가는 물류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각종 전차 사업과 미사일 기술, 최근에 누리호 발사까지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불곰 사업은 한국이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 및 기술, 방산 물자 등으로 당시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한국의 무기 개발 역사에 있어 신의 한 수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 무기인 천공, K2 전차, 현무미사일 등 우리의 명품 무기를 탄생시킨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서로에게 절실한 파트너로 언급되는 한국과 러시아가 1. 2차 이후 중단했던 불곰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군사 전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3차 불곰 사업이 재개된다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도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400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지만 사드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의 최첨단 방산 기술이 대한민국의 고스란히 녹아 한국이 최첨단 무기 생산 국가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러시아의 국방 협력이 점점 가시화되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단될 줄 알았던 불곰 사업의 재개 소식에 바짝 긴장한 중국과 일본인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면 중국의 순항 미사일이나 일본의 F-35 같은 전투기들이 한국에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중국과 일본은 지금 한러 동맹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회방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3차 불곰 사업이 잘 성사돼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더는 경거망동할 수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